제가 오늘 빛과 생체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세포들이나 기관들이 그냥 봐서는 잘 구분도 안 되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생체 속에 들어있는 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장영태이고요.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빛과 생체 영상. 우리 몸속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동맥하고 정맥, 혈관이 있잖아요. 동맥은 무슨 색깔이고 정맥은 무슨 색깔인가요? 희주. 동맥은 무슨 색이야? 동맥은 빨간색이고 정맥은 파란색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쫙 쪄서 열어보면 동맥이 진짜 빨갈까요? 약간 빨그스름, 정맥은 약간 파르스름한 정도인데 우리가 막 해부도 보면은 색지를 빨갛게 막 칠해놨어요. 파랗게 칠해놓고 구분하기 좋게. 혹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 색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속에는 많은 것을 볼 때 실제로 빛이나 색깔 같은 걸 많이 집어넣어서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과학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동물이 뭔가요? 생쥐인가요? 쥐인가요? 뭐 그려놓은 거니까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생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짧고 쥐는 조금 더 깁니다. 그런데 여하튼 자, 쥐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많은 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 잘 하셨나요? 눈 생긴 거, 꼬리 생긴 거 다 기억하셨죠? 자, 여기 있는 쥐 중에서 모양이 다른 걸 한번 찾아보세요. 중앙에. 눈이 좋아요. 뭐가 다르죠? 눈이 크네요. 또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생물을 분류할 때 이 생물이 이 생물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런 거를 분류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 기준이 모양이 같으냐 혹은 크기가 같으냐 하는 걸로 분류를 해요. 날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날개가 2개인지 4개인지 다리가 6개면 곤충이고 8개면 거미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눈이 좋은 청중들이셔가지고 딱 보면 눈이 커요.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모양의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면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의 차이하고 비교해서 이 쥐는 어떤가요? 찾기가 더 쉬운가요? 왜 더 쉽죠? 색깔이 있기 때문에 더 쉽죠. 그러면 색이 뭔가요? 빨간색 이런 거 말고 색깔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색깔이라는 게 뭔가요? 빛의 반사. 빛의 반사 좋은데 빛이 반사해서 보이는데 왜? 이것도 빛이 반사해서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데 특정 파장 이게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데 파란색부터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물길 치듯이 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파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은 최소한 그 여러 가지 빛 중에서 3가지 색깔을 볼 수 있어요. 파란색이랑 녹색이랑 빨간색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색깔이 다 섞여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색깔을 흰색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백색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쥐가 만약에 빨간색 눈을 가지고 있으면 찾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울 거예요. 색깔 때문에 우리 눈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색깔을 보는 능력은 아무 동물한테나 있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색깔을 2가지 색깔만 볼 수 있어요. 사람은 3가지 색깔을 보는데요. 2개하고 3개가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2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가면 이 다채로움이 10,000개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쥐를 볼 수 있는 건 좋았는데 이 쥐가 만약에 캄캄한 밤이면 저 쥐가 보일까요? 저 색깔을 볼 수 있었던 빛의 원천은 밖에서 왔습니다. 태양에서 왔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으면 녹색하고 파란색 흡수하건 말건 반사할 빨간빛도 없어요. 그렇죠? 들어오는 빛이 있어야 반사할 빛이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만약 이런 색깔은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의자 색깔도 빨간색인데요. 이런 걸 색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색깔은 불을 다 꺼버리면 우리는 색깔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쥐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면 이 쥐 눈은 보이시나요?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굉장히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제가 이불을 다 꺼버리면 끄면 끌수록 이 빛은 단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캄캄한 밤에는 아주 멀리 있는 촛불이나 성냥불 하나도 굉장히 잘 보이죠. 이거의 차이는 앞에 있는 빛은 밖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일부는 흡수하고 남아있는 것만 반사한 빛이었고요. 지금 이 빛은 스스로 내놓는 빛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빛은 들어오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전기를 쓰면 전기 에너지고요. 전기 발광이고요.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딱 부러뜨리면 이거 빛나는 봉 있잖아요. 그거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 에너지를 쓴 거고, 반딧불이 날아다니면서 쓰는 건 무슨 에너지를 쓴 거죠? 생물 에너지인데 생체 에너지 뭐 쓰죠? ATP를 쓰죠. ATP를 써가지고 그 에너지로 빛을 내는 겁니다. 밖에 들어오는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같은 빛이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거든요. 그걸 받아서 색깔이 나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런 빛을 우리가 형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형광을 활용하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생체 속에 있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생체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바이오 이미징이라고 하죠. 바이오 이미징을 할 때는 그러면 이 몸 속에서 뭘 볼 거냐 하는 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몸에서 보고 싶은 단위는 기관별로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심장이 지금 어디가 막혔는가? 혹은 위에 뭐가 이상한 게 있지는 않을까? 간은 괜찮을까? 이렇게 조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세포 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혹은 세포 속에 있는 어떤 분자 단위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포 단위로 본다고 가정을 하면 사람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름을 붙인 게 몇 개인지를 세보면, 그러면 요즘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구글에 가서 찾거나 한국에서 네이버를 쓰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학자들 수를 다 세면 영어로 찾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에 가서 찾으면 한 200개 정도 나와요. 한 200종류 정도의 세포가 그 정도는 웬만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충 아는 세포다라고 이름까지 붙일 수 있는 게 한 2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훨씬 더 많겠죠.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세포는 아마 1000개도 넘을 거예요. 쉽게 1000개는 넘을 거예요. 1000개가 넘는 많은 종류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보면 모양이 좀 달라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양이 좀 다른데 세포의 크기는 대충 0.01mm쯤 됩니다. 직경이 0.01mm, 10마이크로미터쯤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세포인데, 그러면 모양이 다른 세포도 있고 비슷한 세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T 림포사이트가 있고 T 세포가 있고 B 세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T 세포하고 B 세포는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가지고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T세포 안에서도 조금씩 모양이 다를 테고 사이즈도 조금씩, 크기도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다른 도움이 없이는, 색깔의 도움이 없이는 T세포와 B세포를 모양과, 아무리 눈이 좋아도 모양과 이 형태만으로, 크기와 이런 것만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T세포와 B세포가 다른 걸 어떻게 할까? T세포에만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이 있고 B세포에만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이 있다면,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입니다. 사람인 경우에 한 3만 개 정도의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부모로부터 받는데, 받을 때 이 단백질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양이 조금씩 달라지면 우리 얼굴 모양이 달라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세포가 달라지면 T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이 다르고 B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이 다릅니다. T세포만 만드는 단백질이 있고 B세포만 만드는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때 T세포만 만드는 단백질을 T세포의 바이오마커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저런 걸 알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그걸 알려고 그러면 단백질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B세포로 갈아가지고 단백질을 쫙 분리해 본 거예요. 단백질이 수만 개 있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한 세포에서 수천 개씩은 발현이 되거든요. 자, 문제는 이 중에서 B세포에만 발현되는 거 찾아야 됩니다. 누가 B세포에만 발현될까? 이거 진짜 연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여요. 이건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두 개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요거 B세포고 요거 T세포입니다. 두 개 봐서 여긴 없고 여기만 있는 거, 혹은 여긴 없고 여기만 있는 거 찾아보시겠어요? 겹쳐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걸 겹치면, 이게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 해보셨나요? 잉크를, 종이를 잘라가지고 잉크를 찍어서 물에다 얹어두면 이게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딱 분리가 되죠.
오늘 한번 찍고 내일 한번 찍었어요. 혹은 한번 10분 전에 찍고 10분 있다가 찍어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모양이 똑같을까요? 조금씩 달라요. 그죠? 지금 이거는 2차원적으로 했어요. 일로 한번 하고 일로 한번 하고 두 번 펼쳤어요. 두 개 한 거 이렇게 겹치면 모양이 딱 맞을까요? 조금씩 어긋나겠죠? 그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하는 트릭이 이 단백질들에다가 녹색을 입힙니다. 이 단백질에 빨간색을 입혀요. 그리고 두 샘플을 미리 섞습니다. 미리 섞어서 같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올려요.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 한 장하고 따로 한 거 두 개 사이에서 생기는 오차는 없앨 수 있겠죠. 같이 올렸으니까. 그리고 들여다보면 두 개 색깔을 비교할 수 있어요. 두 개 색깔의 양이 같았다면 파란, 녹색 더하기 빨간색 하면 무슨 색깔 돼요? 노란색 돼요. 그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면 이거는 양쪽이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았다고 쳐요. 찾고 나면 이거 뭐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B세포하고 T세포를 사람 세포라고 가정을 하면 이 단백질은 사람 단백질이죠. 사람 단백질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 사람 단백질을 쥐한테 주사하면 쥐한테는 이거는 남의 물질이에요. 내 몸속에 남의 물질이 들어오면 일단은 적이라고 간주합니다. 내게 아니면. 그러면 우리 몸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쥐도 마찬가지고 저 물질에 대해서 대항하는 물질을 만들죠. 그런 물질을 뭐라 그래요? 중앙여고입니다. 항체라고 부릅니다. 그런 항체를 만든다. 항체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항체를 만들어요.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 수백만 개의 다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람마다 그 수백만 개의 종류가 다릅니다. 개수는 대충 수백만 개씩 갖고 태어나는데 제가 가진 세트는 제 어머니한테 받은 거랑 제 아버지한테 받은 이 세트가 합쳐서 수백만 개인데 이 세트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비슷한 게 한 90%는 될 텐데 한 10%는 전혀 다른 세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병균이 생겼을 때 잘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더 병에 잘 걸립니다. 사람마다 면역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를 딱 주사하면 항체가 외부 침입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항체를 열심히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이 새로 들어온 이 물질에 잘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고 농축해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질을 찾으면 자, 아까 이게 B 바이오마커였나요? T 바이오마커였나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거 B 바이오마커였어요. B 바이오마커에 가장 잘 결합하는 항체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이걸 클로닝이라고 부릅니다. 딱 한 개만 존재하는 이 단백질을 끄집어내는 기술, 이걸 클로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클론이라고 부르는데 단백질도 클론일 수 있고 사람도 클론일 수 있어요. 똑같은 형태의 사람을 복제해서 만들면 그걸 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든 항체를 끄집어내서 클론을 만들면 이 항체는 이 B 바이오마커에 가서 잘 붙을 거예요. 이거를 B세포의 선택적인 안티바디라고 항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형광물질을 다는 거죠. 여기서 뒤에 거 꺼내가지고 짜가지고 여기 있는 물질을 여기다가 항체에다 갖다 붙이면 이 항체는 이제 형광을 띠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이런 항체는 생체 속에 집어넣으면 이 물질이 가서 붙을 거예요. 그러면 B세포하고 T세포가 있어요. 아까 그 물질은 B세포에만 있었어요. T세포에는 없었습니다. 여기다 항체를 넣어주면 이 항체는 가서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자기 파트너를 찾습니다. T에는 안 붙을 거고 B에 가서 딱 붙을 거예요. 근데 이 항체에는 색깔 나는 형광물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보면 B세포는 녹색으로 쫙 보입니다. 이것이 면역 반응을 이용한 혹은 항체를 이용한 생체 영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뇌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그 속에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항체 한 3가지 정도로 썼습니다. 색깔이 한 3-4개 정도 보이죠. 녹색하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정확한 항체만 잘 얻을 수 있고 항체 색깔만 잘 입힐 수 있으면 생체 속에서 돌아가는 많은 현상들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액티브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실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포르말데하이드 처리했고 포르말데하이드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태아 뭐 이런 거 넣어놓은 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냄새 나는 거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물 빼고 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령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가짜 이미지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는 스냅샷인 거죠.
자, 테스트하는 거 볼까요? A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습니다. 아까 T세포하고 B세포는 모양이 너무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모양 가지고는 구분하기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A하고 B는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A세포하고 B세포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A세포가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A세포는 몇 프로일까요?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키워보면 같은 세포를 키워도 다 다릅니다. 어떤 세포는 굉장히 해피하고요. 어떤 세포는 아프고요. 어떤 세포는 불행하고요. 어떤 세포는 죽었고요. 어떤 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설사 이 안에 A하고 B가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어느 게 A고 어느 게 B인지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두 세포를 섞여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형광물질을 집어넣고 A세포, B세포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먹는가를 테스트해서 찾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해서 저게 보일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이나요? 보면 금방 눈이랑 이런 게 지나가는 게 보였죠? 저기다 주사를 하면 살아있는 상태로도 우리는 큰 뇌가 여기 있고요. 작은 뇌가 여기 있는데 물고기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큰 뇌가 여기 있고 작은 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큰 뇌가 보이고요. 작은 뇌가 뒤에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도 이 물고기는 주사를 한 상태에서도 헤엄치고 다니고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물질을 쓰면 항체를 쓰면 이런 거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물질을 쓰면 살아있는 동물의 신경 구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과학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10년쯤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300. 스파르타 사람들 얘기인데요. 스파르타 사람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전사로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너무나 전투에 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용감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전쟁에 나가면 적군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걸 묻지 않는데요. 몇 명이냐 이런 걸 묻지 않고 그냥 금마들 어딨노 이렇게만 묻는데요. 적이 어디냐 이렇게만 묻는데요. 생물학을 다루다 보면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마주칠 수 있는데 우리 몸속에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세포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생물학 문제를 다루다 보면 아까 그 단백질 막 펼쳐놓은 거 있었죠.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열심히 해서 수백 개 중에서 원세계처럼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 딱 찾아내서 하는 너무나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는 너무 많고 풀어야 될 문제는 너무 많고 이 가능한 이 후보 물질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걸 자세히 공부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한 것처럼 항체 비슷한 거 그러나 많은 개수를 가지고 어디에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테스트해서 빨리 찾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면 이걸 왜 찾고 싶으세요? 이런 건 물을 필요가 없고 어느 세포를 보시고 싶으신가요? 하는 문제만 잘 고르면 그럼 우리 몸속에서 줄기세포를 찾고 싶으신가요? 혹은 있으면 안 되지만 빨리 찾아서 처리해야 되는 암세포를 보시고 싶으신가요? 우리 건강진단 받으러 가면 암세포가 없다 그러면 좋기는 한데 이게 진짜 없는 건지 있는 걸 놓친 건지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할 때도 찾아줄 수 있는 목표만 뚜렷하면 그거를 쉽게 찾아줄 수 있는 색깔이 나는 물질을 사용하면 이런 색깔로 빛을 이용해서 형광을 이용해서 생체 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